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 스트리밍은 신청한 후에 24시간 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을 신규로 개설을 한 거예요. 구독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1도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라이브로 이렇게 일부러 라이브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선풍기가 돌아가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별다른 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뭐 조명 정도, 삼각대 정도만 써주면 돼요. 영상을 현재 아이폰으로 녹화를 하는 중입니다. 이 녹화된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부터 해서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방법. 지금은 조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조명이 꺼진 상태와 조명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시라고 불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왜 조명이 필요한지는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삼각대 정도와 스마트폰, 조명은 얼마 안 해요. 그런 것만 가지고 여러분 아이템만 있으면은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도 당장 내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반 영상 업로드보다는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어요. 앱도 있고 그런 거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조명이 꺼 있는 상태예요. 꺼 있는 상태라도 위에 LED를 좀 밝게 썼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조명이 커진 상태입니다. 영상 녹화도 4K 고화질로 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고화질로 안 했다 하더라도 렌더링을 했을 때 고화질로 4K로 올라가는 방법, 그런 거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제 아이폰에서 좀 전에 녹화한 영상 파일을 물론 편집하는 것도 좋지만 쉽게 올리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 앱을 설치하면 이렇게 유튜브 계정 로그인 했을 때 어차피 구글 계정으로 다 연동하는 거니까요. 이제 영상을 올리는 방법은 플러스를 클릭했을 때 폴더가 아니라 업로드예요. 업로드를 선택하고 내 드라이브, 이 파일이죠. 오른쪽에 이 파일을 플러스 밑에 파일이 있어요. 파일을 선택하면 이렇게 현재 업로드 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와이파이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내 드라이브로 업로드를 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편집하거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네이버 드라이브부터 해서 클라우드는 정말 많이 있죠. 대용량을 업로드하고 이럴 때는 구글 드라이브가 좀 편해요. 하지만 뭐 2시간 몇 시간씩 라이브를 했던 파일은 아무래도 케이블을 연결해서 업로드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보시는 거는 영상 자체를 내 스마트폰에서 아예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좀 많이 쓰는 게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에요.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PC에서 편집하는 방법도 강의할 거고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도 강의할 겁니다. 저희 그 강사님들이 해당하는 부분을 다 영상 녹화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저는 스마트폰에서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시간에 직접 이 앱을 쓰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 사용 방법도 좀 더 자세하게 편하게 알려드릴 생각이고 지금 현재는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구글 드라이브에 영상 몇 개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4시간 이내에는 라이브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보고 또 라이브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실습을 할 겁니다. 물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이 앱을 열었는데 이제 녹화된 영상 파일을 비디오 만들기라는 거를 클릭하면은 내 폰에 저장된 영상이 나오니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이 설정 오기 전에 영상을 선택하고 이 버튼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한마디로 내가 녹화한 환경과는 좀 다르게 이 편집기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권장하는 여기 16대 9에서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름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16대 9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배치는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게 가로로 된 영상이냐 세로로 된 영상이냐 작으면 가운데 할 거냐. 근데 일단 16대 9이기 때문에 영상을 가로가 꽉 찰 수 있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다음 이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영상 편집을 처음 한다. 그럼 다소 난감할 수 있지만 강의만 잘 따라 하시면 금방 따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를 탭하세요라는 거는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 영상에 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 파장으로 선택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왼쪽으로 이제 드래그를 할 거예요. 드래그를 하면 파장과 함께 영상이 좀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게 끝까지 43초짜리 영상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 본격적으로 편집은 원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이거를 스크린샷으로 쓰고 싶다. 이 영상 화면을 캡처를 해야 되겠죠. 캡처하는 건 간단합니다. 일단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뉘어졌으면은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싶다. 이 버튼 터치하세요. 이 구간부터 좀 자르고 싶다. 필요 없다 나는. 그럴 때는 분할을 하려면 이 영상을 선택하시면은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면서 분할이 나와요. 이 중에서 제가 여기를 분할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터치하면 돼요. 터치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구간이 잘렸죠.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보면은 현재 영상이 두 가지가 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자르기 전과
후의 구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3초에서 한 6초까지는 자르고 싶다. 6초 구간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나는 필요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손으로 터치해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래서 6초 정도를 찾아서 밑에 분할 있죠. 분할을 다시 터치합니다. 그 영상이 3개의 구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중간에 구간을 터치해서 그 상태에서 난 자르고 싶다. 이거를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 이 부분을 삭제를 하세요. 삭제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구간이 없어지고 얘 구간이 일로 붙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간이 잘려진 거예요. 그 지금 3초 정도가 잘려져서 영상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영상을 보면 지금처럼 크기를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뭐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아니면 영상 위치도 잠시 후에 보면은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위치를 변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별로 추천하고 싶은 편집 방법은 아닙니다. 이제 크기 변경이라는 거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상하 좌우로 해서 손으로 드래그를 해서 크기 자체를 변경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드래그했다가 뭐 다시 원래 상태로 놓으면 되는데 별로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 아래 레이아웃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영상 자체를 어떻게 구성을 변경을 할 건가? 현재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부분이고 뭐 레프트를 기준으로 할 건지 레프트 반만 나오는 거예요, 영상이. 왜 최신 영상들 보면은 레프트와 라이트가 다른 영상이 각각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할 때 이런 레이아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 기본적인 편집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성이 나오게 해가지고 보면 3개의 구간이에요. 편집한 거는 3개의 구간으로 편집을 했고 뭐 기본적인 배경의 컬러를 줄 수가 있어요. 밑에 배경을 클릭하면 물론 그라데이션으로 줄 수가 있고 그라데이션을 선택하면은 화면이 약간 반응을 합니다. 근데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배경 컬러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죠. 모두 편집이 완료되면은 완료라는 버튼을 선택을 하죠. 물론 이걸로 이 앱에 대한 거를 강의가 끝난 건 아니고 이후에 배경음악, 뭐 이런 효과음,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영상 파일로 렌더링이 되거나 흔히 저장이 됐다 그러죠. 그런 상태는 아닌 겁니다. 영상 편집을 하다가 앱을 꺼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에 보면은 앱을 다시 열었을 때 프로젝트가 여러 개면 더보기를 선택하면 되고 지금 편집하던 부분은 내 프로젝트로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편집했던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렌더링을 해야 된다. 그럼 이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버튼을 선택하면은 비디오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고화질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에서 렌더링을 해서 업로드를 해도 4K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따로 4K를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후에 이제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고. 그럼 고화질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엇이냐? 원래 고화질 4K는 이 부분입니다. 고화질로 선택을 하고 프레임 레이트도 움직임이 많을수록 프레임 레이트를 많이 60까지 해주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30이면 되는데 정말 초고화질이다. 그럼 프레임 레이트를 60으로 해주는 걸 권장을 합니다. 참고로 알려드릴 거는 암만 이렇게 설정한다 그래도 영상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는 녹화를 할 때 아예 영상에서 프레임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4K로 할 건지 정해서 영상을 녹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렌더링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할 때 기본 오른쪽 상단에 프레임이 있죠. 30프레임 4K 최대 사이즈로 됐다는 겁니다. 이건 스마트폰마다 설정하는 데가 있어요.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영상을 녹화를 하고 아까 그 비디오 추출을 했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영상의 원본을 제대로 녹화를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100% 적용이 되는 겁니다. 흔히 렌더링이라고 하죠. 영상을 추출했다.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목적은 운영하는 유튜브에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를 스마트폰으로 편집해서 스마트폰을 올리는 게 일단은 목적이니까 유튜브에서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해도 됩니다. 유튜브 앱을 설치하고 저는 현재 스트리밍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레코드를 터치하겠습니다. 기존에 녹화된 영상 파일을 선택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따로 자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르기를 하면 되는데 필요치 않으니까 다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뭐 태그라든가 해시태그 이런 거 지금 할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사항 제목과 본문 그리고 이건 공개를 할 거니까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업로드를 선택을 하세요. 그럼 이제 업로드가 되고 렌더링이 돼요. 업로드라는 거는 내 영상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영상이 올라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원하는 그런 영상 파일로 렌더링을 해야 되겠죠. 금방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어요.